전 세계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서해, 세상이 숨을 죽인 밤이었죠. 중국이 강철 요새를 박았습니다. 해역 한복판에 말이죠. 군함 18척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잠수함들이 수면 아래 숨어들었죠. 전투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세계가 떨었어요. 이윤이 긴급 소집됐죠.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코앞이었어요.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함정 갑판 위에서 말이죠. 자정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 함대 전투거리 진입. 저는 유서를 썼어요. 옆엔 23살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부산이 고향이라 했죠.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섭지 않나? 그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준비됐으니까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23 청년이 보여준 그 확신을 말이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겁니까? 중국이 함대로 위협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도 않고 오히려 조용히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이 나라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들은 짐심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전포고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24년 11월 중국이 한국 바다를 짓밟았죠. 서해 중앙에 강철 요새를 세웠습니다. 불법입니다. 명백한 침략이죠. 저는 20년간 전쟁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달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죠. 고요 속의 광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경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에단 블레이크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군사 전문 기자죠. 20년간 총성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처음이었습니다. 총은 안 울렸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됐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11월 14일 새벽 3시 위성이 포착했습니다. 서해 중앙, 한국과 중국 경계 수역에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나타났죠. 길이 150m, 높이 40m였습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즉시 발표했죠. 어업용 플랫폼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즉시 알았습니다. 이건 어업이 아니라 점령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36시간 만에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펜을 쥐고 가슴을 조이며 배에 올랐죠. 항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군인들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레이더함의 한 포가 바다를 향해 있었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전쟁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이 알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런 공기를 맡아왔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시리아에서도 발칸에서도 똑같았죠. 전쟁 직전의 공기 말입니다. 2시간 후 저는 그걸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솟은 강철 괴물을 말이죠. 거대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국 해역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이 말이죠.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남중국해였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었죠. 처음엔 어업기지라고 했습니다.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1년 후 군사기지가 됐습니다. 미사일이 배치됐습니다. 레이더가 설치됐죠. 그리고 지금 서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구조물을 확대했습니다. 표면엔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통신 안테나, 레이더 장치, 그리고 의심스러운 포대 같은 것들이었죠. 어업용, 농담도 유분수입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오후 3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중국어 방송이 송출됐죠. 이 구역은 중국의 경제수역입니다. 모든 선박은 즉시 퇴거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해의 평화를 모욕하는 선전포고였죠. 잠시 후 한국 함정에서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역입니다.
귀 선박의 즉각 철수를 요구합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죠. 그 한마디가 바다 위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레이더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선 미세한 움직임들이 포착됐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인 정찰기일 수도 있었죠.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20년 경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곧 터진다고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지도 위의 한 점이 곧 세계의 균형을 흔들었다. 밤이 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이 바다를 향했죠. 레이더 화면을 향했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찔렀습니다. 포탄 대신 긴장감이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푸르지 않았습니다. 철의 그림자가 덮였죠. 서해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첫 발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폭풍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였죠. 취재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세종대왕함에 탑승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라고요? 한국 최강의 전투함 말입니까? 20년 경력에도 이런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계급장은 중령이었죠. 당신의 취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뭔가 보여줄 준비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에 오르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철의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의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를 말이죠. 400km 밖 새 한 마리도 잡아냅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위로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 보이십니까? 중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구조물입니다. 200캐리밖에 있죠. 하지만 우린 실시간으로 봅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구조물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표면의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됐죠. 어제 안테나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중령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200km 밖 구조물의 안테나 하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요? 중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작전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웠죠. 한 명의 장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이 현재 작전 중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서해 해저 지형이 3차원으로 펼쳐졌죠. 수심 300m에서 감시 중입니다. 소음은 제로입니다. 장교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잠수함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우린 그 아래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장교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 화면이었습니다. 파란 선들이 물결치듯 움직였죠. 중국 잠수함 두 척입니다. 우리 구축함 주변을 맴돌고 있죠. 하지만 우린 압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까?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들이 선을 넘기 전까진 말이죠. 장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침묵이 곧 경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소리 없는 지배였죠. 오후엔 하늘을 봤습니다. 조기경보기가 날아갔습니다. 피스아이입니다.
우리 국산 조기 경보기죠.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00km 밖까지 감시합니다. 하늘의 눈이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작은 비행기가 500km를 본다고요? 레이더망과 연동됩니다. 바다와 하늘, 완벽한 입체 방어죠. 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현무 미사일은 대기 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힘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입니까? 중령은 웃었습니다. 100% 국산입니다. 레이더부터 미사일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들었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런 방패를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죠. 밤 함교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별이 아니라 레이더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눈이 바다를 넘어 하늘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차갑지만 그 속엔 뜨거운 자존심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작전 브리핑룸으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함장이 직접 나왔죠. 계급장은 대령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쟁을 원합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죠. 하지만 평화를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싸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언어였죠. 우린 먼저 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하지만 당하지도 않습니다. 함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그 속엔 군인의 철학이 있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작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함교에 비상이 걸렸죠. 가상 표적 출현. 방위 270도, 거리 180km. 장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즉시 모든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갔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각도를 조정했죠. 요격 준비 완료. 발사 대기. 또 다른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불과 45초였습니다. 표적 포착부터 발사 준비까지 45초 만에 끝났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발사.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위로 미사일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포물선이었죠. 표적까지 도달 시간 2분 30초. 오차 범위 1m 이내. 그 정밀함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력이구나 싶었죠. 명중.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함교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죠.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일사불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대였습니다. 오후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파도에 반짝였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젊은 수병 하나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서운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준비됐으니까요. 그의 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23밖에 안 됐을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노련했습니다. 우린 바다를 지킵니다. 그게 다예요. 수병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서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말이죠. 밤이 왔습니다. 저는 함장의 허락을 받아 야간 감시 임무에 동참했습니다. 함교는 붉은 조명만 켜져 있었죠. 장교들이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팽팽했죠. 움직임 포착. 방위 315도.
한 장교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정으로 추정됩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 지속. 단 2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빛 아래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하지만 함교 안은 달랐습니다. 모든 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대기시키며 말이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봅니까? 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입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말이죠.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 있었죠. 새벽 3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팀이 들어왔습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죠. 조용했습니다. 신속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의 침묵이 나를 설득했습니다. 말보다 강한 신념이었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첫 햇살이 떠올랐죠. 서해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총이 아니라 의지로 말이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문장을 썼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저는 지금 하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죠. 함교로 뛰어갔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구조물에서 이상 신호 포착됐습니다. 당직 장교가 답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죠.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급증이 감지됐습니다. 뭔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구조물 주변으로 미세한 파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전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전파죠. 용도는 불명입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함장이 들어왔습니다. 상황 보고. 그의 명령이 떨어졌죠. 구조물 가동 시작. 레이더 교란 가능성 있습니다. 장교가 신속히 보고했습니다. 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투대 기테스의 2단계 돌입. 순식간에 함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병력들이 배치됐죠. 무기 시스템이 점검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함 안은 전쟁터였죠. 새벽 3시 20분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수중 물체 접근 중. 속도 12노트, 방위 280도. 음파 탐지 담당 장교가 외쳤습니다. 무인정으로 추정됩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확인하라.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수중 영상이 떴죠. 작은 물체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우리 함을 향해 오고 있습니까? 함장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 교란 준비. 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교가 버튼을 눌렀죠. 순간 화면 속 드론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더니 멈춰섰습니다. 무력화 완료.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염 한 줄기 없이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자파만으로 적을 제압한 겁니까? 회수합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버려둬라. 증거로 남겨라.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죠. 한국 해군의 불법 도발행위. 평화적 어업시설 위협. 스크린에 뉴스가 떴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침범한 건 중국입니다. 우리가 방어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함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화났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함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거짓말이 무기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블레이크, 중립을 유지하라. 양쪽 입장을 다 들어라. 편집장의 목소리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립이라고요?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말입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함장이 저를 봤습니다. 압박받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본대로 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함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가 지났습니다. 서해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도발을 말이죠. 저녁 7시 저는 갑판에 나왔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불길했습니다. 피처럼 붉었으니까요. 밤 10시 다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수중 움직임 다수 포착. 구조물 할애 방향입니다.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이 뛰어왔습니다. 규모는 최소 3개 이상입니다. 모든 장치가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였죠. 저는 그 순간 전쟁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 전쟁 말입니다.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전이었죠. 전원 전투 배치. 함장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뛰었습니다. 무기가 장전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셔터는 눌렀습니다.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이 미쳐 돌아갔습니다. 점들이 춤췄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시작됐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서해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함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작전사령부 현무 전개 승인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중대한 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습니다. 승인. 전개하되 발포 금지. 반복한다. 발포 금지.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내려놓았죠. 미사일 전개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함이 움직였습니다. 갑판 위로 발사대가 솟아올랐죠.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발사대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위압적이었죠. 미사일 표면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철판을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불이 있었습니다. 좌표 입력 완료. 목표 거리 220km. 통제실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발사 대기 상태 돌입.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2분 안에 목표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됐다. 하지만 쏘지 않는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쏠 수 있지만 쏘지 않는 힘이었죠. 새벽 2시 무전이 또 왔습니다. 장보고 삼함 작전 개시. 잠수함이 움직였습니다. 수심 300m로 잠항했죠. 저는 모니터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잠수함은 유령 같았습니다. 소음 제로 유지. 적 탐지 불가능 상태. 음파 탐지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 또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잠수함 포착. 방위 315도 수심 280m. 장보고함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접근했죠. 거리 2km. 추적 중입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해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중국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의 침묵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새벽 4시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기경보기였습니다. 피스아이 출격. 감시 범위 확대합니다. 무전이 울렸죠.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감시 범위가 500km로 확장됐습니다. 중국 영공까지 보였죠. 적 전투기 4대 포착. 하지만 우리 영공 바뀝니다.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감시 지속.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화면 속 전투기들이 맴돌았습니다. 위협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하늘의 눈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새벽 5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면 대응 승인 대기 중. 사령부 지시 대기. 함교안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명령을 기다렸죠. 발포 명령을 말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달랐습니다. 발포 금지. 감시 지속. 절대 먼저 쏘지 마라. 사령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함장이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총을 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참는 힘이었죠.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압도적 자신감이었죠. 함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이해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있군요. 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이죠. 하지만 선택합니다. 평화를 선택하죠.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서해를 비췄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설득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여전히 추적 중이었죠. 조기경보기는 여전히 하늘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통제된 의지였죠. 오전 9시 세상이 멈췄습니다. 중국 구조물에서 강력한 전파가 송출됐죠. 전파 강도 급증. 출력 200kW 이상입니다. 통신관이 외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교란이었습니다. 전 세계 레이더망에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함대도 감지했을 겁니다.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이 뭘 하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함교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함장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사령부, 전자전 대응 승인 요청합니다.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즉답이 왔습니다. 승인. 즉시 실행하라. 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자전 개시. 순간 함 전체가 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작동했죠. 전자 교란 시작. 적 신호 차단 중입니다. 통신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구조물의 전파가 약해지기 시작했죠. 출력 감소. 150kW, 100kW.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전자파로 말이죠. 전파 방어벽 완성. 적 신호 완전 차단.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염 한 줄기 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안테나가 멈췄습니다. 전파가 끊겼죠. 적 송출 중단. 완전 무력화됐습니다. 통신관이 외쳤습니다. 함교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중국 함정 움직임 포착. 방향 전환 중입니다. 레이더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구축함 3척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후퇴였습니다. 명백한 후퇴였죠. 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죠. 오직 전자파만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오후 1시 중국 함정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졌죠. 구조물도 조용해졌습니다. 전파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해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침묵 속의 승리였죠. 패배의 침묵이 승리의 소리가 됐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함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까요?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총을 들지 않고 적을 무릎 꿇렸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무릎 꿇린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줬을 뿐이죠.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기술은 무기입니다. 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제는 힘입니다. 우린 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말이죠.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한 문장을 썼습니다. 힘은 총구가 아니라 통제된 의지에서 나온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3시 국제뉴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에서 전자전 발생. 중국 후퇴.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말입니다. 총 없이 승리했다고 말이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해를 찍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말이죠.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한국의 의지였죠. 저녁이 왔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아름다웠습니다. 불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빛이었으니까요. 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세상에 전하십시오. 한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빼앗기진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쳐 울렸죠.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연락해왔습니다. 블레이크, 서해에서 뭘 본 겁니까? 모두가 물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서해의 기적, 한국의 완승. BBC도 마찬가지였죠. 전자전의 새 역사, 한국이 쓰다. NHK까지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군, 중국 격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과 12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벌써 전 세계가 알고 있었죠. 한국이 해냈다는 걸 말입니다. 총 한 방 없이 승리했다는 걸 말이죠.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7의 군사 강국입니다. 미국 전직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전자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영국 분석가도 동의했습니다. 제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블레이크, 자네 대박 쳤어. 특종이야.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죠.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전략적 중심입니다. 그 단어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중심이라고요? 한국이 중심이라는 겁니까?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관영 언론도 조용했죠. 변명도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패배의 침묵이었죠. 저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함이 귀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으로 복귀합니다. 항해사가 발표했죠.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를 보고 싶었습니다.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였죠.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를 누가 지켰는지 말이죠. 장병들이 갑판을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죠.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들이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처럼 굴지 않았죠. 한 수병이 지나갔습니다. 24쯤 됐을 청년이었죠.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수고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일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 엄청난 승리가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정말 당연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게 자신들의 일이었으니까요. 함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취재 잘 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까요? 함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중립적 기자였습니다.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함장이 제 눈을 봤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우린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지키기 위해 준비할 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함이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내들이 울었습니다. 평범한 귀환이었습니다. 영웅의 개선이 아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눈에 담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떠들지 않는 영웅이었죠. 함을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일주일만이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침묵의 힘, 한국. 제 손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감정이 쏟아졌죠. 세계가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했다. 제가 썼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존재로 증명한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키보드 위로 말이죠. 일주일 후 서울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각국 기자들이 모였죠.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 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서해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이 받았었습니다. BBC가 송출했죠. 로이터가 타전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이 한국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린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빼앗기진 않습니다. 그 말이 회의장을 채웠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제 기사가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침묵의 힘, 코리아.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조회수가 미쳤습니다.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들은 진짜 강대국이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말이죠. 다음 날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침착하게 설명했죠. 우린 자위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변명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린 평화적 의도였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록이 있었죠.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 편이었죠. 이건 외교전의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뭘까요?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를 설계했죠. 그들의 군사력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보호였죠. 침략이 아니라 수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죠. 일주일 후 다시 서해로 갔습니다. 헬기를 탔죠.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물결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누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묵묵히 말이죠. 그들이 있기에 이 바다가 푸른 겁니다. 헬기가 세종대왕함 위를 지나갔습니다. 갑판에 장병들이 서 있었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흔들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강철의 평화. 제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한국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제가 썼습니다. 대신 전쟁의 이유를 없앴다. 그들의 힘은 조용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침묵을 깨트릴 수 없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이건 군사보고서가 아니다. 계속 썼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찬가다. 평화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경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고백이다. 기사를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서해에 왔을 때 저는 단지 또 하나의 분쟁을 취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총이 아니라 의지였고 레이더는 단지 눈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죠. 여보, 나 좀 달라졌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봤거든. 진짜 강함을 배웠어. 그날 밤 저는 서해를 꿈꿨습니다. 푸른 바다를 말이죠.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을 꿈꿨습니다. 조용했지만 강한 사람들을 말이죠. 저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